안녕하세요. 정은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계발 구루인 밥 프록터가 매회 전성 매진을 기록한 단독 세미나에서만 공개했던 한정판 강연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요. 2022년 2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주제라고 합니다. 도대체 엄청난 부를 만나는 성공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밥 프록터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성공, 이를테면 큰 돈을 버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워낙 능력이 뛰어난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좋은 학교 나와도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학창시절에는 뒤처지는 학생이었는데 사회에 나와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큰 성공의 비결이 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바깥 세상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도록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 잠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 능력을 의식해서 알게 됐든 무의식적으로 느꼈든 어쨌든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면 그게 곧 커다란 성공과 연결된다는 게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학교에 가서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뭔가를 더 채워넣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힘을 이미 가졌는데 그걸 발휘할 기회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도대체 언제 발휘하냐고요? 욕망이 생길 때요.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풀어내는 존재입니다. 에너지는 주로 욕망하는 게 있을 때 발산돼요. 즉, 욕망이 생겨야 이를 충족할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글을 쓰고 싶어, 빨리 달리고 싶어. 이런 게 모두 욕망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을 때 에너지가 발산되고 그렇게 발산한 에너지 덕분에 방법을 찾고 성공에 다다른다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욕망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성공을 꿈꾸는 것도 못한다는 뜻이죠. 항상 자기 개발을 이야기할 때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밥 프록터는 그 목표를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욕망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성공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감사하는 마음 같지만 저자는 그 반대로 말합니다. 불만이 창의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뭔가가 불만족스럽다는 건 원하는 게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에너지가 발산되겠죠. 그 에너지 덕분에 우리는 뭔가를 더 많이, 자주 하겠죠. 그게 바로 성공에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런 종류의 책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요. 실체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증명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의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의 저자 이야기에 제가 귀를 기울인 이유는 어쩌다 크게 성공하고는 내 말이 다 맞다고 우기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1년에 4,000달러를 벌면서 6,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벌이라고는 고등학교를 2달 다니다 만 게 끝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년에 100만 달러를 벌면서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의 지사를 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대요. 그때가 1960년대였으니까 그때 100만 달러는 엄청난 돈이었을 거예요. 저자는 자신이 왜 이렇게 극적으로 성공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스스로에게 아무리 물어도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자신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좋은 학교를 나와야 잘 산다는 어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건 확실히 알게 됐죠. 그때부터 자라면서 듣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그중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생각이 유연하게 변한 거죠. 그때부터 내가 왜 성공할 수 있었던 건지, 성공의 법칙을 알기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오직 그 열망 하나로 성공을 연구하며 큰 돈을 벌게 해준 업계를 떠났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기꾼은 어쩌다 성공을 해서 갑자기 없던 법칙도 만들어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자신도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알고 싶어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오랫동안 성공의 법칙을 연구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자가 깨달은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날마다 늦잠을 자서 아슬아슬하게 출근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자신의 늦잠 자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출근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직원을 신뢰할 임원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 직원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싶다면 늦잠 자는 습관을 버려야겠죠. 그게 바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항상 점심을 먹고 고객을 만나는 세일즈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신의 제품을 더 많이 팔고 싶다면 오전 시간에도 고객을 만나야겠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시도를 해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반복되어 온 행동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건데요. 이것도 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좋은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3일밖에 못 가서 문제지 시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습관으로 만드는 건 어렵죠.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한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는 건 밥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은 결국 깨우침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반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건 바로 구체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나의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욕망과 목표를 떠올렸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매일 반복해서 쓸 때 드디어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바뀐 것을 내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자는 매일 아침 문장 9개를 쓰고 녹음하는 일을 3번씩 반복했대요. 그리고 이걸 동업자에게 보냈는데 동업자도 자신이 원하는 걸 글로 쓰고 그걸 녹음해서 저자에게 보냈죠. 이런 반복과 공유를 통해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걸 이루는 방식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글을 쓰는 것이라고요.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말과 글로 그림에 색을 입혀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오랫동안 반복한다면 목표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목표를 정하고 그걸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든다는 말이 막 새롭고 신선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내 욕망은 지금 내 능력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데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작심삼일로 흐지부지 되면 실패해도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했다가 실패하면 나의 부족한 능력과 마주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알아요. 최선을 다했다가 실패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요. 그걸 통해서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접어두고 많은 걸 욕망하고 많은 걸 시도하고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밥 프록터 부의 확신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